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문사라는 거예요. 이 의문사라는 거는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쓰임은 우리가 이제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Do you love me? 이런 의문문을 배웠을 때, 그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서 조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hy라는 의문사를 붙이면 why do you love me? 왜 나를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의문사를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탄문이라는 거 할 때도 의문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How beautiful she is 이런 식으로 how라는 이 의문사를 써서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구나 she is 그녀가 그 여자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의문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do you know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why I like you 왜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니? 이런 말을 만들 때 여기도 why라는 의문사가 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의문사라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쓰이는데 이 의문사를 한 번에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야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첫 번째 정리할 거는요, 기본적인 의문사의 종류예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요, 의문사는 총 7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마지막을 빼면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매칭되는 말들이에요.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 영어 단어들 이게 기본적으로 의문사인데 마지막에 있는 거는 whether 라고 읽고요.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을 나타낼 때 쓰는 의문사예요. 예를 들면 나는 걔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모르겠어는 뭐죠? 그렇죠. I don't know 하시면 되죠. I don't know 하고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고 할 때 이 whether라는 의문사를 쓰시는 거예요. whether he likes me 라고 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라는 이런 말이 되고 이거는 이 자체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간접 의문문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차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whether라는 이 의문사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don't know whether he likes me. 나는 모르겠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말 할 때 whether라는 이 의문사가 쓰이고 이 의문사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다양한 쓰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이게 너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이렇게 다양한 쓰임이 있으니까 이 whether라는 이 의문사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whether는 먼저 정리가 됐고 나머지 것들인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거 who는 기본적으로 누가 라고 하는 때 쓰는 의문사고요. 누구를 이라고 하려면 뒤에 m을 붙여서 who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누가 내 커피 마셨니? 라고 할 때 이 who라는 걸 쓰는데 이때는요. 이 who 자체를 그냥 주어로 그냥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who 마셨니? drank 내 커피를 my coffee 이렇게 만들어주면 누가 내 커피 마셨어? 라는 의문문이 바로 만들어져요.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비슷한 거 조금만 더 만들어 보면 누가 내 지갑 가져갔니?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누가? 그렇죠. who
가져갔다? 가져가다는 take인데 가져갔다니까 took. take의 과거. Who took? 내 지갑? My wallet. Who took my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내 지갑 가져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가 나한테 전화했니? 누가 나한테 전화했었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쵸? Who called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Who called me? 어젯밤에 yesterday 혹은 last night. yesterday는 어제고요. last night이 어젯밤이겠죠. Who called me last night?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who라는 이 전치사에 대해서, 이 의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om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라는 이제 뜻을 나타내는 원래 의문사예요. 그래서 뭐 너는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려면 do you like 잖아요. 그렇죠?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근데 누구를 좋아하니? 너 누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려면 원래는 whom을 가장 앞에 쓰고 whom do you like?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M을 빼고 그냥 who do you like?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whom이나 who나 같이 쓰셔도 되는데 whom이라는 이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알아두셔야 되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나올 거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거는 이제 when 하시면 되죠. 언제 와? 그러면 너 언제 와? 라고 물어보려면 when 하고 뭐 do you com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려면 when will you come? will you come? 이라는 이 의문문 앞에 when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where 뭐 너 어디에서 뭐 밥 먹니? 그러면 where 하고 do you eat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eat라는 동사를 뒤에 목적을 안 붙이면 그냥 밥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re do you eat? 그러면 어디서 밥 먹어? 딱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그렇죠? 뭐 what do you eat? 무엇을 네가 먹니? 그렇죠? what do you eat? do you eat는 먹다. 근데 앞에 what을 붙이면 what do you eat? 너 뭐 먹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at이라는 거는 여기서 무엇을도 되지만 무엇이도 되거든요. 무엇이 너를 화나게 하니? 야, 뭐가 널 화나게 하니?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자주 해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무엇이잖아요. 이것도 무엇이라는 단어도 what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웠던 그 who랑 똑같이 이제 주어로 쓰이는 무엇이 화나게 하니 너를 이런 거니까 그냥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라 평서문의 어순으로 what 쓰시고요. 만든다. 근데 이 what이라는 거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what 만든다 makes 너를 you 화나게 angry 너를 화나게 만든다는 make you angry거든요. 근데 주어가 what이니까 s 붙여서 what makes you angr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뭐가 널 화나게 하니? 라는 말로 직역이 되고 의역을 하면 야,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what이라는 거 무엇이 너를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이 what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평서문의 어순이지만 이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how do you come? 어떻게 do you come here? How do you come here? 어떻게 너 여기 오니? 이렇게 이제 묻는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how라는 단어를 쓰는데 how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where do you come? how do you come here? How do you come here? 어떻게 여기 오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교통수단을 묻는 거예요. 요 때는 교통수단을 묻는 거다.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오면 by bus, 택시 타고 오면 by taxi, 그 다음에 걸어서 오면 뭐 by walking 하셔도 되고 아니면 on foo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why는 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왜 날 좋아해? 뭐 why do you love me?
Why do you like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기본적인 의문사예요. 기본적인 의문사의 첫 번째. 여기에 느낌을 알아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ther라는 거의 쓰임과 who하고 what. 그쵸? who는 누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what도 무엇이 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을 이라고 볼 수도 있다. who는 원래 whom인데, 그냥 여기서는 다 who로 통일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평서문의 어순으로 who drank my coffee 라고 쓰지만 이건 의문문이다. What makes you angry? 이것도 의문문이다. 어순은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뭐냐면 이 의문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조금 더 내용이 세분화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뭐 앞에 의문사들 앞에 전치사를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제가 아까 whom을 주로 그냥 who로 쓰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whom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요즘 whom을 씁니다. 무슨 경우냐면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with who 보다는 with whom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본 결과 그냥 with who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한데 문법상으로는 with whom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with who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with whom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with whom 이러면 누구랑이에요. 누구랑. 예를 들면 너는 공부하니? 이거는 뭐죠? Do you study? 근데 누구랑 공부하니? 라고 하려면 그렇죠. With whom do you study? 이렇게 쓰면 돼요. With whom do you study? 근데 이게 조금 더 모양을 바꿔서 그냥 다시 whom을 who로 바꾼 다음에 Who do you study with? 이 with를 맨 뒤로 빼기도 합니다. Who do you study with?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뒤에 거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붙인 것부터 그냥 오늘은 연습하고 요것만 볼게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with whom do you study 이렇게 해도 되지만 who do you study with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뒤에 이 방법이 조금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with whom 이걸 먼저 볼 거고요. 이런 단어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먼저 얘기했어요. 나 오늘 친구랑 공부할 거야. 나 오늘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today 라고 했을 때 누구랑? 이렇게 물어볼 때 with whom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돼요. 뒤에 단어 필요 없고 나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그냥 with whom 이렇게만 붙여도 대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울 때도 관계대명사 앞에 뭐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who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로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with whom 관계대명사에서도 이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요것만 볼게요. with whom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누구를 위해 그러면 for whom 그렇죠? 누구를 위해 일하니? 그럼 for whom do you work?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더 일반적인 건 뭐다? Who do you work for? Who do you work for?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하다. 근데 오늘은 요거 잊어버린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게? To whom. To whom. 누구에게. 그쵸? To whom, will you give money? 누구에게 will you 넌 할 거니 give money 돈 주는 걸 그래서 누구한테 돈 줄 거야 라고 할 때 to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since라는 거는 언제부터 쭉이에요. 언제 이래로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언제부터 쭉 예를 들면 since this morning 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nce wh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그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라고 할 때 since when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쟤 여기 계속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언제부터 걔가 여기 지금 계속 앉아있을
앉아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since when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주로 현재 완료 문장이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뒤에 현재 완료 문장까지는 안 볼게요. 그냥 since when, 언제부터, 요것만 좀 이제 의문사에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until when까지는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그 행동이 지속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언제까지 비 온대? 지금 이 비 오는 게 언제까지?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야? 라고 할 때는 until when 쓰시면 돼요. until when. until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 여기 3시까지 앉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여기 3시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you have to 뭐 sit here, you have to sit here 3시까지 until 3 라고 하면 3시까지죠. 3시까지는 이 행동을 계속하라고 할 때 그 행동이 계속되고 끝나는 지점을 얘기해 주는 게 until이에요. 그에 반면에 by라는 단어가 있어요. by, by라는 단어는 마감 기한이에요. 야, 3시까지 숙제 끝내라. 이거는 지금 끝내도 되고 10분 후에 끝내도 되고 2시에 끝내도 되고 2시 30분에 끝내도 되고 마감되는 게 3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by를 쓰시는 건데, 언제까지 내야 돼요? 언제까지 숙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혹은 언제까지 이 리포트 끝내야 돼요? 라고 할 때는 by when. 그래서 언제까지지만 since, until when과 by when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to where.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from where. 어디서부터 너 지금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from where do you come? 어디서부터 do you come? 너는 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for what 하면 무엇을 위해서, for what, 뭘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매일같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뭘 위해서? 라고 할 때 for w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 이거 만들었어. 야, 근데 그거 뭘 가지고 만들었니? 재료를 묻는 게 아니고 도구.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들었어? 어떤 도구를 갖고 했니?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라는 거는, 여기서 with라는 건 도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가 너를 때렸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조금 안 좋은 예문이긴 한데, 유쾌한 예문은 아니죠.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뭘 가지고 그가 널 때렸니? with what did he, 그가 hit you, 너를 때렸니? 그쵸? with what, 무엇을 가지고 did he, 그가 했니? hit you, 널 때리는 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날 때렸어. he hit me, 그가 날 때렸어 라고 할 때 뭘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면 with w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with what,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에 대해서 걔네들 참 걔네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참 얘기 많이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에 관해서? 그러면 about what, 이렇게 전치사 앞에 의문사 앞에 이런 전치사 붙이는 것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내가 의문문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이 전치사와 함께 이 의문사를 써서 다양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의문사 중에 how라는 것과 what이라는 걸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와, how는 형용사 혹은 부사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의문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at은 뒤에 명사와 함께 명사를 뒤에 붙여서 새로운 의문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what은 일단 마지막에 볼 거고, 지금은 이제 how부터 볼 건데,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사가 오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고 주로 형용사가 오는데, 어떤 경우에 형용사고 어떤 경우에 부사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거고, 일단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old라는 거는 늙은, 오래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how old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나이가 많니, 얼마나 오래된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나이. 그래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은 뭐 이 건물 지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 이거 몇 년짜리 건물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그냥 How old is the building?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How fast라는 거는 얼마나 빠르니? 그렇죠? 이 자동차 얼마나 빨라요? 그럼 How fast 하고 is the car 라고 하면 돼요. How fast is the ca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ow tall? 키가 얼마나 크니? 혹은 이 tall 이라는 거는 키가 큰 건데 건물에도 해당됩니다. 이 건물 높이가 어떻게 돼요? How tall is the build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How high도 가능하고요. high는 그냥 위치적으로 좀 높은 거. How high is the building? 이라고 하면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은가요? 이 높이를 좀 얘기하는 거고 tall 이라는 거는 키. 이게 키가 얼마나 큰가요? 뭐 How tall is the tree? 그러면 그 나무 키가 얼마나 돼요? How tall is the building? 그 빌딩 키가 어떻게 돼요?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How cute? 그렇죠. 얼마나 귀엽니? How cute is your puppy?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 강아지 얼마나 귀엽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How smart? 라고 하면 얼마나 똑똑하니? 그 다음에 How big? 얼마나 크니? How heavy? 얼마나 무거워? How long? 얼마나 길은데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진짜 이 실제 몇 미터 이 길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데도 더 많이 씁니다. 뭐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랜 기간이라고 할 때도 how long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거 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이 how하고 형용사 붙은 이 형태는요. 일단은 의문사로서 쓸 수도 있지만 감탄문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ow old are you?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How old you a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정말 나이 많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감탄문인데 How old you a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정말 나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 How fast you are 너 정말 빠르구나 이게 다 감탄문이에요. 그 다음에 How tall you are 너 정말 키가 크구나. How cute you are 너 정말 귀엽구나. How smart you are 너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감탄문 만들 때 이걸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How 하고 형용사 붙인 거.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How fast are you? 너 얼마나 빠르니? How tall are you? 너 얼마나 키가 크니? 이렇게 How tall이라는 거는 이 의문사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되 뒤에가 주어 동사 순으로 놓여지면 이거는 감탄문이 되고 순서를 바꿔서 How tall are you가 되면 이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면서 감탄문과 의문문이 바뀌는 거고 그냥 이 가운데 있는 의문사는 이렇게 덩어리로 내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강이 여기는 없지만 이 강이 얼마나 깊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eep 하면 되죠. How deep. 팝송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제 구독자님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좀, 저랑 비슷한 동년배 분들도 많고, 저보다 조금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뭐, 팝송 중에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팝송이 있어요.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얼마나 깊니? Is your love? 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요? 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how 하고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얼마나 뭐뭐한지라는 이 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 오면 그쵸 의문문이 되고 그 다음에 평서문이 오면 감탄문이 된다. 그리고 감탄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how fast 까지만 해도 돼요. 뒤에 주어 동사는 옵션이에요. 붙이셔도 안 붙이셔도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안 붙였을 때는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how fast 이러면
뭐가? 라고 듣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this car is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차는 정말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차가 정말 지나갔을 때 야, 저 차 정말 빠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how fast 까지만 해도 듣는 사람이 저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때는 굳이 주어 동사는 빼셔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감탄문의 논리고, 그 다음에 의문문 할 때는 그냥 의문문 형태로 뭐 how fast is this car? 그럼 이 자동차 얼마나 빠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감적 의문문으로 쓸 때는 이런 거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 I don't know 하시고 how tall this building is 라고 하면 이건 간접 의문문인 거죠. 근데 앞에 I don't know를 빼버리면 how tall this building is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또 감탄문처럼 쓰이는 거고, 앞에 I don't know를 붙이면 이건 간접 의문문인 거고, 문법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문법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조금씩만 수정해 가면서 다양한 말을 만드는 게 문법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이제 이게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는 이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fast 같은 경우는 이게 형용사도 fast고 부사도 fast거든요. 그래서 how fast are you? 라고 얘기를 하면 너 얼마나 빠르니? 라는 말이 되는데, 의문문이 되는데 뒤에 보면 are you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re you 하고 fa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fast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Are you fast? 그렇죠? 근데 how fast can you ru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빠르게 너는 달릴 수 있느잖아요. 그렇죠? You run fast죠. You run fast라고 할 때는 you run은 주어 동사 일형식이고 이 fast는 부사로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how fast가 부사 how하고 이 부사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이 fast 말고 quick이라는 단어도 빠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quick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how quick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quick are you? 너 얼마나 빠르니? You are quick 이렇게 되니까. 근데 how quickly can you r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quick can you run은 안 돼요. 왜냐면 you run quickly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 자리에 뒤에 이런 can you run 이라는 이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이 how 뒤에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ow quickly can you run 이렇게 하거나 how quick are you 이런 식으로 이 how 뒤에는 부사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이거를 구분하시는 거는 내가 기본문의 어순과 부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구분이 되는 거고,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부사는 빼고 형용사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how many가 있고 how much가 있어요. how many는 얼마나 많아 이걸 물어보는 건데, many는 그 수가 얼마나 많아. how many 그 수가 얼마나 많니? 근데 how much는 그 양이 얼마나 많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많아. how many 라고 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되는 거고, 바로 넘어가서 이제 how many는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뒤에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how many?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 복수 명사를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ow many times 라는 건데, 여기서 time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고요. 횟수예요. 횟수. 한 번 하면 one time, 두 번 하면 two times, 혹은 뭐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가는 건데, one하고 two만 다른 말로 우리가 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가는데,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횟수로. 예를 들면 너 이 책 몇 번 읽었니? 라고 물어볼 때
How many times, 몇 번, 횟수죠. How many times did you read this book? 이렇게 붙이면 되죠. How many times. 그래서 이 how many times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 클래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라는 말이었어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do I have to, 내가 해야 되니 tell you. 내가 몇 번 말하니, 야, 잔소리할 때, 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하냐? 내가 수백 번은 더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주로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How many times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ow many hours. hour는 몇 시간이죠. 몇 시간이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배웠던 How long 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을 찍은 거예요. How many hours. 몇 시간이나. 그렇죠? 며칠이나 How many days. 몇 주나 How many weeks. 몇 달이나 How many months. 몇 년이나 How many yea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몇 대의 차가 있어요. 그럼 How many cars. 차가 몇 대나 있나요? 그럼 How many cars 하고 뭐뭐가 있다는 there is, there are잖아요. 근데 복수니까 there are 거고 있니? 그럼 How many cars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How many cars are there? 저쪽에 그럼 over there. 야, 저기 차가 몇 대나 있니? How many cars are there over t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 의문사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people이라는 거는 사람들. 단수는 person. 그렇죠? 복수는 peopl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컵이 얼마나 있나요? 몇 개의 컵이 있나요? How many cups? 의자가 몇 개 있나요? How many chairs? 의자가 몇 개나 필요해요? How many chairs 필요해요? Do you need? 바로 말연습이 되죠. 그래서 이 의문사 가지고 말연습하는 거는 요것만 떼가지고 다음 강의부터는 지금 보고 계신 거로 한다 그러면 요것만 띄워놓고 여기서 다양한 연습은 할 거고요. 오늘은 의문사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몇 개나 필요해요? How many tables do you need? 그렇죠. 테이블이 몇 개나 있어요? How many tables are there?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How many copies? 여기서 copy라는 거는 이제 복사된 거, 이런 copy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에서 사무보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제 댓글 보면, 의외로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일을 할 때, 이거 카피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원어민이 이거 카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몇 장이나 해야 돼요? 이럴 때 How many copi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말 안 붙이셔도 돼요. 이거 카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How many copies?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100%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핵심되는 단어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How many copies? How many copies? 이게 어디서 왔죠? How 뒤에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다 보셨어요. 근데 how many, 수를 묻는다. 그 뒤에 복수명사 넣는다. How many copi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방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럼 how many rooms? 그렇죠? How many rooms?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나요? 그러면 how many elephants?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How many elephants? 이런 식으로 이제 how many 다음에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how much 다음에는요, much는 셀 수 없잖아요? 수를 셀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양을 센다 그랬죠. 양을 세는 거기 때문에 양을 셀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는요, 양을 세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를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복수형이 없어요. 그 형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ow much time 이라는 거는, 여기서 time이라는 건 정말 시간이에요. how many times 라는 건 몇
번인,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time이라는 거에 s 붙였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how much time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how much time do you need?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그쵸? 너 숙제 끝내는데 시간 얼마나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려면 how much time do you need? 너는 필요하니? 뭐 하는데? 숙제 끝나는데 to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말연습 기대하세요. 이런 말연습은 아마도 빼먹은 게 없다면 다음 시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how much money 그렇죠? 돈이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money는 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계산할 때 얼마예요? how much 이거만 얘기하면 그렇죠? 서로 아는 거예요. 이건 돈에 관한 상황이라는 건 물건 사고 파는 데서는 당연히 돈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how much만 얘기해도 동윤이겠구나 라는 걸 알지만 이 문맥상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문맥상 내가 money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이게 돈이라는 걸 모르겠다고 싶을 때는 how much money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음식 그럼 how much food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물 how much water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유 how much milk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소금 how much sal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 수 없는 단어 명사들 중에 이제 우리가 how much랑 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셀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평화 love 그렇죠? 뭐 평화는 peace 사랑은 love 이런 단어는 우리가 셀 수도 없지만 셀 필요가 없죠. 근데 time이라든지 money, food, water 이런 경우는 셀 필요가 있어요. 그 양을 좀 궁금해 양을 세기 때문에 이런 양을 세는 단어들은 주로 덩어리져 있거나 빵처럼 덩어리져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과라는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열리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치즈 같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만하게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요만하게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째 나오는 거는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뭐 가루 이런 건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what은 제가 그랬죠. how는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근데 what은 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여기서 time 조금 전에 time 본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였어요. 그렇죠? how much time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what time 가능하겠죠? what time 이러면 몇 시에 예를 들면 언제 그러면 when 구체적으로 몇 시에 그러면 what tim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몇 시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어떤 음식 그러면 what foo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변에 그 중간에 보면 kind of라는 게 있어요. kind of. 그래서 kind of가 붙으면 어떤 종류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 좋아해? 그러면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니? 약간 이렇게 좀 말을 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쓰면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kind of는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줄에 이제 강의가 오래되니까 자꾸 혀가 꼬이네요. 제일 첫 번째 줄에 what kind of time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럴 땐 안 오면 되는 거고요. 뭐 what food 가능하고 what kind of food 가능해요. 가능할 때는 내가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What kind of movie? 어떤 종류의 영화를 뭐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뭐 what kind of story?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하니? 뭐 what kind of drink? 여기서 drink라는 거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what kind of coffee?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 fruit? 어떤 종류의 과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의문사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which라는 이 의문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which라는 거는
what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what do you like? 그러면 뭘 넌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뭘 좋아하니? 똑같아요. 뭐 한국말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what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what이라는 거는 그냥 범위 없이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뭐 what fruit do you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과일 좋아해? 딱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what을 which로 바꾸잖아요. which fruit do you like? 라고 얘기를 하면 범위를 줘야 돼요. which fruit do you like? 뭐 apple or strawberry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줘야 될 때는 which를 쓰시는 거고, 범위를 주지 않아도 될 때, 그냥 범위 없이 그냥 막 물어볼 때는 what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which fruit do you like? An apple or an orang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which까지 해서 마지막 정리 다 했고요. 오늘 이 강의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뭐 정리해드리는 강의들 중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말 연습한다. 오늘 뭐 말한 연습할게요. 그런 거는 뭐 하나 빠져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몇 번씩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걸 늘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좀 말 연습을 좀 이제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